네, 오늘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본사 Q10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를 비롯한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피해자들이 오늘 두 회사의 모회사죠. 이 Q10 앞에서 우산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본사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대책 마련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이미 강남에 있는 본사에서 이제 Q10은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집회 시위 나가신 일부 소비자들 그리고 입점업체 관계자들 약 수십 명 이분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Q10이 있었던 사무실이니까 상징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피해 사실 이분들이 집회에 모인 수십 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 피해 사실을 더 국민들에 알리고 어쩌면 정부의 대책, 특히 무엇보다도 이 티몬과 UMF의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어떤 시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카드사에 이어서 결제 대행사들도 환불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Q10 측이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구영배 Q10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최종 책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700억이 국내 유입이 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환불 내지는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의 언론 기사는 계속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것이 책임 있는 당사자, 예를 들면 티몬 대표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회사 대표는 이제 Q10 대표의 구영배 씨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언론에 등장해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아직 내세운 전혀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카더라라는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그 600억이든 700억이든 그 돈이 유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려진 것만 1,000억이 훨씬 넘고요. 지금까지 보상된 것은 극히 일부인 1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이것이 5월 달 내지는 6월 초까지에 이루어진 피해 금액이고 최근에 이것이 6월, 7월까지 특히 물건을 납품한 입점업체들의 피해액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수천억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억 이런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할 텐데 분명히 이 UMF라고 TMF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MF 측에서 분명히 돈은 받았거든요. 그 수백억, 수천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상식적으로는 특히 이제 입점업체들, 예를 들면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한 입점업체들에게 돈을 정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지금 이 회사들에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디로 유입이 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 회사인 구영배 대표가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민사상 돈을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돈이 외부로 유용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이 돈이 정산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런 계약이 이뤄졌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형사 문제까지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당국, 특히 수사 당국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서 명확한 무언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본사를 방문해서 피해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구책 마련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소비자 권리인 할부 철회나 항변권 신청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사 상품이라든가 항공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관련 법을 보면은 20만 원 이상의 또한 그 3개월 이상의 할부 거래 관계에 있으면은 이 법이 적용돼서 보상 할부 취소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 돈을 누가 소비자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게 두 회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카드 회사가 이미 결제를 했으면은 결제 대행사, 카드 회사가 일단 돈이 나갔지만은 일단 돈을 돌려주고 소비자들한테. 그럼 카드 회사는 그냥 돈을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구상을 해야 되는데 구상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지급 결제 대행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제 대행사들은 이 수많은 돈,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이걸 손해를 떠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티몬이나 UMF한테 이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텐데 이 두 회사는 이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 사실 이 두 회사가 돈이 있었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회사의 대표인 구현배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어떻게 피해 그 정산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입점업체들 같은 경우는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항상 이 2달 정도 돈을 늦게 받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돈이 막혀버리면 사실은 이분들은 뭐 회생 파산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들도 굉장히 돈이 물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수사당국에서는 구현배 대표가 사실 뭐 QE 익스프레스 대표 얼마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부 이 피해자들은 출국 금지를 해서라도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TMF 사태 피해 보상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과수 감식 결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국과수 감식 결과 이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엑셀 페달을 밟은 그 흔적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흔적이 나온 것만으로도 운전자 과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됩니까? 통상 이제 급발진 운전 사고라고 이제 항변하는 어떤 뭐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 들어서는.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급발진 운전에 의심이 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가수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그 운전자의 어떤 신발 그리고 예. 페달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관례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 운행되는 게 그 통례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신발의 밑창에 뭐 만약에 진짜 그분 주장들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 페달의 모양이 나와야 박히거든요. 사실 모양이.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엑셀 페달이 모양이 박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현실적으로 본인은 인식 속에서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만 드러난 증거는 그것이 아니라 엑셀 페달을 밟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이제 급발진이 아니고 그 과실 사고로 인해서 이번에 그 불행한 참사가 벌어졌다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 2차 조사에도 그렇고 최근에 3차 조사까지도 운전자 같은 경우에 급발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과수 감식 결과가 어쨌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판례라던가요? 앞으로 판결이라던가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는 뭐 당사자의 진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어떤 유죄냐 무죄냐로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일단 두 가지겠죠. 일단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신발 밑창의 모습이 그 박힌 모습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엑셀 페달이었으면은 이게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차량의 뭐 엔진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관련 기계 그 점검 결과 뭐 특별히 하자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은 역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측이 뭐 증거가 유력하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운전자가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제 30일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텐데 이번 증거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그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운전 차량 사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예.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뭐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일에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고 하니까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 관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다시 또 들려왔습니다.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성이 아닌 이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유아인 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현장에 또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피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있어서 함부로 이제 짐작하기는 어려운 예. 사항이긴 한데요. 일단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 이제 유사관계로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한 상황이고 이제 유한 씨 측의 경우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항변한 상황인데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의 인물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른 시일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유한 씨는 일단 맞는 건가가 첫 번째 점검돼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강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경찰이 순서대로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당사자 이제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지금 마약을 한 것 아닌가 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뭐 경찰에서. 예. 유한 씨가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폭넓게 들여다보고 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찌양 협박 사건을 좀 짚어볼 텐데요.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 이 관련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사실 액수지만 액수도 뭐 5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액수를 네. 떠나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사이버 레커 유튜버라고 부르죠. 예.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버라는 그걸 통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경계선에 있는 발언들이라든가 행위들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안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금전적인 어떤 것을 요구해서 갈취한 거거든요. 공갈이거든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구제역이라 이준희 씨라고 알려졌죠. 그분 말고 또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편취한 액수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구속한 걸로 봤을 때는 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질이 나쁘고 중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유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찌양 같은 경우에 이 사이버 레코들의 공갈 사건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피해 공감하기도 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탈세 정황이나 유흥업소 근무 배경 등과 같아서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탈세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찌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예. 탈세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겠지만은 과연 탈세 같은 경우 누가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찌양이 활동할 당시에 과거에 이제 전 남친 돌아가신 분이죠. 이 부분이 소속사 대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그런 탈세 혐의가 소속사 대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찌양과 공모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근본적인 것은 과연 탈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관계 당국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